안녕. 가가 오늘 뭐 했어요? 미용 총론에 대해서 미용 총론. 필기 공부를 했습니다. 미용 총론은 앞으로 얼마나 할 예정인가요? 가가? 한 4번을 할 그래서 생각입니다. 4파트로 나누어서 4번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은 뭐 시대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가위, 그 다음에 그런 이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짧게 넘어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미용 총론 전체에서는 20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문제 나오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죠? 네. 몇 문제 중에 20문제야? 60문제. 그렇지. 60문제 중에 20문제면 비중이 아주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가가가 안 졸고 잘 했나요? 네, 졸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나는 한 가지만 얘기해봐. 크로키놀식, 크로키노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고 있는 파마 가로로 아는 거. 그거를 네. 크로키노식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4파트로 나누니까 지금 한 파트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여기를 참고해서 자, 자세히 보도록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네. 짠! 자, 오늘은 강아쌤 어디 미용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총론. 이거 구독자들이 미용 이론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미용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미용. 여기 보면은 미용업. 조금 더. 네,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얼굴, 머리, 피부. 그지? 얼굴, 메이크업, 머리, 헤어, 피부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 네일은 빠져 있지, 그지? 네. 요렇게까지가 미용업이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여기 미용의 특수성. 미용의 특수성 보면은 의사 표현의 제한, 그 다음에 소재 선정의 제한, 시간적 제한, 부용 예술로서의 제한, 그 다음에 미적 효과의 고려 이런 것들이 있다. 나머지는 보면 대충 알 것 같고 부용 예술로서의 제한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도 부용 예술이란 부용 예술이 뭐야? 미용은 조형 예술과 같은 정적 예술이며 부용 예술이다. 그래서 미용은 종합 예술이 아니에요. 종합 예술. 종합 예술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정적인 예술이다. 동적인 예술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지? 네. 동적인 예술이 뭐야? 움직이는. 동적은 움직임이 많은 예술이라 이 말인데 우리 미용은 정적임이 있어요. 서서 그냥 많은 움직임이 없는 예술이라 이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종합 예술이 아니야. 미용은 종합 예술은 아니다.까지는 알아둬야 돼. 네. 자,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미용의 과정. 미용의 과정 보면은 앞글자를 따서 소구 제보 이렇게 돼. 소구 제보. 소구 제보. 처음에 소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실제로 작업하는 제작을 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보정을 해준다 이 말이지, 그지? 자, 소재를 보면은 첫 단계, 그지? 첫 단계. 그 다음에 구상하고 제작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 보정이란 부분이 좀 문제가 나와. 보정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제작이 끝난 후에 전체적인 모양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수정, 보완하여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각적으로 느끼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보정, 그지? 손님의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보정 단계, 그지? 알겠지? 보정. 맨 마무리 보정이라 이 말이야, 보정. 손님의 만족 여부 언제 할 수 있다? 보정. 보정 단계 할 수 있다, 그지?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 언제 할 수 있다? 보정 때 할 수 있다, 그지? 우리는 제작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보정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보정.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미용 작업의 자세. 미용 작업의 자세 여기서 외워두셔야 될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 다리에 골고루 분산시켜 안정적인 자세가 되도록. 당연하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25에서 30cm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지? 대상이 25에서 30cm.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도 부담스러울 거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업하기 힘드니까 25에서 30cm.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조명은 75룩스.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심장의 높이와 같아야 된다.
대상은 심장의 높이와 평행하도록 한다. 심장의 높이. 요거 많이 나오지, 그지? 심장의 높이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온다, 그지? 네. 심장의 높이와 같아야 된다. 양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야 된다. 그 정도,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두부의 구분선 보면 정중선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정중선. 정중선은 뭐냐면은 코의 중심을 통한 머리 전체를 수직으로 나눈 선. 그지? 그래서 정중앙으로 선을 나눴다. 머리의 정중앙을 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 그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뒤에 여기까지 나가는 선. 여기서부터 요렇게 정중앙으로 나눈 선을 정중선이라고 한다. 그지? 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나오는 것들이 없다. 다음 미용의 역사 보도록 할게요. 역사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번 훑어 나가기만 하면 돼. 사만시대는 수장급은 관모를 썼다. 높은 사람들은 관모,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녔다 이 말이지, 그지? 일반인들은 상투를 들었다. 상투는 뭐야? 상투는 머리카락을 다 머리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묶어놓은 걸 상투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상투를 튼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상투를 틀었고 수장급, 높은 사람들은 관모, 갓 같은 걸 쓰고 다녔다 이 말이다, 그지? 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넘어가서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는 여기 고분벽화 뭐야? 벽화. 벽화인데 그게 무슨 벽화야? 이게 고분. 오래된 무덤에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보고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이런 머리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다 이 말이야지. 고분벽화 같은 고구려는 고분벽화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지? 네. 고구려는 고분벽화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 네. 자, 여기 옆에 머리 모양 한번 보고 갈까? 여기 보면은 풍기명식 머리하고 쌍쌍투머리 이렇게 돼 있다, 그지? 풍기명식 머리는 뭐 어떤 머리냐? 여기 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갈래로 이렇게 귀를 내 보이게끔 하는 이런 머리를 풍기명식 머리라고 했어.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쌍쌍투머리. 상투가 원래 이게 하나잖아. 근데 네. 쌍으로 두 개를 했다. 쌍. 춘니 같은 머리, 그지? 네. 춘니 뭔지 알아? 모르죠. 그래. 하여튼 요런 머리를 했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다음 넘어가서 백제. 자, 백제는 여성의 머리 여기 보면은 처녀 두 갈래로 따 늘어뜨린 댕기머리를 하였다. 부인 머리를 두 갈래로 따 틀어 올린 쪽머리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 전 여자와 결혼 후 여자를 머리 스타일로 구분을 해놨다 이 말이야, 그지?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쪽머리를 해야 됐었고 결혼 전에는 무조건 양갈래로 따은 댕기머리를 해야 됐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야지 구분할 수 있겠지. 결혼한 사람인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백제 때는 여성의 머리로 결혼 여부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네. 자, 그 다음 신라는 중요한 게 가채를 썼다. 가채, 가발. 가채 나오면 무조건 신라. 가채가 나왔다, 신라. 그지? 가채가 뭐냐? 옆으로 가보면 가채에 대해 설명해놨지, 그지? 가채.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장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다, 그지?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를 팔아가지고, 그지? 반찬도 사먹고, 이렇게 했대, 그지? 네. 그래서, 아버지 생일날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미역국을 끓였어? 하면은, 딸이, 아버지 머리를 팔았어요.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게 가채라 이 말이야, 그지? 네. 그래서, 남의 머리를 사가지고 자기 머리인 것처럼, 붙이고 다녔다 이 말이야. 신라 때, 그지? 신라, 가채. 네. 자, 통일신라는 외워둬야 될 게, 빛이 나온다, 그지? 빛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통일신라 찍으면 된다. 그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단어씩만 외워놓으면 돼. 한 단어씩만. 다시 해보면, 고구려 뭐였어? 고분벽화. 그렇지. 백제. 쪽머리. 백제는 결혼 여부를 알 수 있었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신라. 가채. 그지? 통일신라. 빛. 이렇게만 외워두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이제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고려시대라는 시대가 왔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외워둬야 될 게 여기 보면은 개체 변발을 했다. 변발. 변발 어떤 머리야? 그 중국인. 중국 머리 같은 머리지, 그지? 네. 앞에 이마와 뒤에 머리를 다 자르고 정수리 뒷부분에 있는 크라운 부분에 있는 머리만 길러가지고 따놓은 머리를 말한다. 머리형이 안 나와있네. 자, 그런 머리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됐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빨간 줄에 참기름을 발랐다. 밑화장을 참기름 발랐다. 참기름 잘 알아놓아야 돼. 참기름.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모양도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 말. 다양해졌다. 머리 모양도 이렇게 다양해졌다.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눈으로 봐두면 돼. 이렇게 다양해졌다. 언제냐? 그럼 무조건 조선시대야. 자, 머리 모양 한번 볼까? 그림으로. 큰 머리 크다, 그지? 네. 뭔가 많이 자랐다, 그지? 여기 높은 사람인 것 같다, 그지? 쪽머리야. 할머니들 옛날에 많이 하던 쪽머리. 알겠지, 그지? 그 다음 얹은머리.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둘레를 얹어놨다, 이 말이야. 얹은머리. 자, 그 다음에 둘레머리. 둘레머리. 첩지머리는 여기 보면 여기 모양 있지, 여기. 요 첩지를 보고 우리가 걔들 신분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네. 신분이 높은 사람은 봉황이나 용첩지를 썼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개구리 첩지를 썼다. 이렇게 해놨어. 그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봉황 첩지를 썼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개구리 첩지를 썼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그지? 여기 보면은, 비녀를 사용한 머리는 어떤 머리냐? 비녀를 사용하지 않은 머리는 어떤 머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비녀를 사용한 머리, 쪽머리, 조진머리, 그지?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체크해둘 부분이야. 비녀, 꼭 알아둬야 돼, 비녀. 네. 자, 그 다음. 현대미용. 이때까지는 우리가 하는 미용은 고대미용. 조선시대까지는 고대미용이었다. 그럼 이제 현대미용 넘어오는 거야, 현대미용. 현대미용은 언제부터 현대미용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준이 여기 한일합방 이후부터가 현대다. 한일합방 이후 현대고, 한일합방 이전에는 무조건 고대미용이다. 그래서 현대미용은 한일합방 이후부터다. 요거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4명을 외워둘 필요가 있어. 이숙종이란 사람이, 이숙종이 높은 머리, 그지? 높은 머리를 했다. 높은 머리 뭐야? 업스타일이나 올림머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숙종, 그지? 종은 높은 데 달려있다, 보통. 그래서 높은 머리,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지? 종, 높은 머리. 종은 높은 데 달려있다, 그지? 네. 김환란은 단발머리 모양이 활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김환란 단발머리.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지? 네. 오엽주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미용실을 오픈한 사람. 미용실. 어디? 화신 미용실이란 거를 종로에 있는 화신 백화점 안에 처음으로 미용실을 오픈한 사람이다. 처음으로 미용실을 오픈한 사람이 오엽주라는 사람이다. 그지? 그 다음에 광복구로 내려가가지고 보면은 권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를 만들었다. 그지? 미용 교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권정이라는 사람이고, 미용실을 처음 오픈한 사람이 오엽주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문제는 오엽주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그지? 네. 1933년에 오엽주라는 분이 화신 미용실을 화신백화점에서 개설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이다. 요거는 꼭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 네. 자, 그 다음 중국도 이렇게 많지만 외워둬야 될 게 딱 2가지만 외워두면 돼. 액황이라고 하여 이마에 발랐다. 액황을 이마에 발랐고, 그 다음에 홍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안 나와있네. 입술에 발랐다. 여기 있네. 액황이라고 해서 이마에 발랐고, 홍장이라고 해서 연지곤지를 찍었다. 요렇게 요거 2개 알아두고, 신미도가 뭐냐? 이렇게 나와. 그지? 네. 중국에서는 눈썹을 중요시했나봐. 그래서 10종류의 눈썹 모양을 소개했다. 신미도는 뭐냐? 10종류의 눈썹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종류의 눈썹 모양은 신미도다. 신미도는
어떤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액항을 어디 발랐냐, 홍장을 어디 발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아두면 중국 미용은 다 맞출 수가 있다. 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서양의 미용. 서양의 미용 보면은 여기 쭉 한번 내려가 봐봐. 내려가 보면 뭐 이집트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뭐 너무 많다, 그지? 이거는 네. 공부를 하지 않길 바란다. 왜? 서양 미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 번 시험을 쳐봤지만 거의 대부분 답은 99.9% 이집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집트 찍으면 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맞아. 그래서 공부를 하려 그러면 다 하면 좋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집트만 찍으면 다 대부분 답은 이집트야. 그래서 이집트. 미용의 시작은 이집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야. 미용 쪽에서는. 그래서 이집트를 찍으면 돼. 그래서 서양의 미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뭐 찍는다고? 이집트 무조건 찍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현대미용. 현대미용에서 보면은 요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한 번씩 읽어보면 무슈크루슈트. 이름이 너무 어렵다, 그지? 프랑스의 미용사라, 프랑스의 미용사.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안 나오지만 마셸 그라또, 이 사람부터는 많이 나오지, 그지? 네. 마셸 그라또는 아이롱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만드는 신기술을 만든 사람이다. 마셸 그라또, 마셸 웨이브라는 걸 고안했단 말이야. 마셸 웨이브. 지금 우리가 하는 아이롱, 그지? 아이롱을 만든 사람이 마셸 그라또란 말이야. 네. 근데 이 마셸 그라또란 사람은 아이롱을 만드는데 이거는 펌하고는 좀 틀리지, 그지? 아이롱으로 고데기를 해서 드라이를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물을 묻히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까지 만든 사람이 마셸 그라또란 사람이다, 그지? 네. 찰스 네슬러, 이 사람부터 이제 우리가 파마를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여기 보면은 퍼먼트 웨이브 장치했다. 영국에서 발표했다. 스파이럴식 웨이브다. 스파이럴식 웨이브가 뭐야? 이렇게 그거 머리카락 로또 넣고 머리에 탁 대고 이렇게 마는 거. 아이, 설명을 왜 그래 못해? 스파이럴식은 세로말이다. 세로로 만다. 네. 세로로 만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세로로 말고 머리카락을 로트를 일단 두피에 대고 두피부터 말아가는, 그지? 우리가 머리 끝에서부터 말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두피에 로트를 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감는 이런 형식을 스파이럴식이라 그러고, 찰스 네슬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지? 네. 어느 나라? 영국. 영국. 외워놔야 돼.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하고 하면은 찰스 네슬러 때부터 히트 퍼먼트 웨이브라는 게 만들어졌다. 히트 퍼먼트 웨이브는 뭐냐? 히트, 열을 이용해서 파마를 하는 히트 퍼먼트 웨이브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찰스 네슬러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 네. 자, 조셉 메이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다.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도 히트 퍼먼트 웨이브를 고안한 사람이다. 같이 아까 찰스랑 조셉이랑 같이 히트 퍼먼트 웨이브를 썼다. 근데 이거는 크로키놀식이다. 크로키놀식은 뭐냐면은 아까는 두피에 대고 머리를 감는 이런 형식이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는 모발 끝에서부터 말아가지고, 그지? 두피 네. 쪽으로 감아 나가는 방법이 크로키놀식이다. 크로키놀식. 그리고 아까는 세로말이었고 이 사람은 가로로 말기 시작했다. 그지? 많은 방법이 틀려.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은 크로키놀 방식을 거의 많이 쓰고 있다. 그지? 네. 거의 대부분 크로키놀 방식을 쓰고 있다. 같은 히트 퍼먼트 웨이브인데 아까 그 사람은 세로말이, 이 사람은 가로말이.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말았냐? 크로키놀식은 두발 끝에서, 모발 끝에서부터 말았고, 아까 거기는, 그지? 두피부터 말기 시작했다. 이렇게 따로 외워놔야 돼, 그지? 네. 둘 다 히트 퍼먼트 웨이브다. 히트, 열을 이용한 퍼먼트 웨이브를 만들었고, JB 스피커먼 보면은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다. 그지? 콜드 웨이브를 성공시켰다. 콜드 웨이브는 뭐냐면은, 열이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일제이제, 화학적인 성분만으로도 파마를 가능하게 하는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JB 스피커먼이다. JB 스피커먼은 콜드 웨이브를 성공했다. 콜드 웨이브는 화학적인 약으로만 이용해서 열기구 없이 파마를 성공할 수 있는 걸 만든 사람이 JB다. 꼭 알아놔야 돼. 4명. 네. 4명. 넘어가자. 자, 미용의 연구는 보면 대충 알 거야.
빛, 그지? 빛은 어떤 거 있는가 다 알 거고. 자, 이런 거는 문제 잘 안 나온다. 자, 여기 보면은 브러쉬에 대해서 문제가 한 번씩 나온다. 브러쉬는 이런 종류가 있다. 사진으로 한번 덴맨 브러쉬, 멘트 브러쉬, 롤 브러쉬, S 브러쉬 이런 것들이 있다. S 브러쉬나 롤 브러쉬는 우리 시험에 많이 쓰는 거고, 네. 벤트 브러쉬, 덴맨 브러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덴맨 브러쉬하고 벤트 브러쉬만 보고 갈게. 그러면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러쉬가 덴맨 브러쉬다. 열에 강하면 모발의 텐션과 볼륨감을 주는 데 사용한다. 덴맨 브러쉬다. 그지? 네. 그렇게 알면 되고, 벤트 브러쉬 중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 스켈톤 브러쉬라고 한 번씩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지? 네. 남성 헤어스타일이나 짧은 머리에 주로 사용하고, 이거 뭐 선물로도 빗을 많이 주던데, 스켈톤 브러쉬. 그럼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있어. 네. 두 개 알아두고. 자, 넘어가서 가위는 종류가 재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 재질. 뭘로 만들었냐 이 말이지. 그지? 착강 가위, 정강 가위로 나눈다. 착강은 뭐냐? 착강은 협심부는 영강, 날은 특수강으로 만들었다. 외우기 힘들지만 착강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강이 뭐냐? 정강은 전체가 강, 특수강. 전체가 특수강으로 만든 거는 정강.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착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네. 전체가 특수강으로 만든 거는 정강. 그 나머지는 전부 착강. 그지? 우리는 다 거의 다 여기 다 특수강으로 만든 가위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가위들은 거의 다 정강 가위고, 착강 가위는 이렇게 부위가 틀리게 만든 거를 착강 가위라고 한다. 사용 목적에 따른 가위, 커팅 가위, 일반 가위를 말하는 거지. 그지? 네. 틴닝 가위. 틴닝이 뭐야? 수치는 거. 수치는 거 맞는데, 조금 더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말을 하자면, 머리 길이는 조절하지 않고 머리의 양을 조절하는 가위가 틴닝 가위라고 한다. 그지? 모발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숨만 쳐내는 가위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네. 자, 내려가서 여기 보면 커팅 가위는 직선날 가위라고 돼 있고, 곡선날 가위라고 돼 있다. 이것도 문제 한 번씩 나오는데, 곡선날 가위는 스트로크 커트에 적합하다. 이렇게만 외우는데, 가위 나오는 거는 전부 스트로크 커트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에, 가위는 스트로크 커트에 적합한 가위는 어떤 가위냐? 가위. 이렇게 외워놓으면 된다. 그지? 네. 시저스 가위라고 있다. 그것만 알아놓으면 된다. 자, 그 다음 레이저. 우리가 보통 레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그지? 네. 레이저. 면도 칼로 이렇게 자르는 방식을 말하는 거다. 그지? 여기 종류에는 오디너리하고 쉐이핑이 있다. 오디너리는 뭐고, 쉐이핑은 뭐야? 쉐이프가 있으니까 초보자한테 적합한 거고, 오디너리는 전문가용이다. 그지? 전문가용이다, 말이야. 전문가용. 자, 전문가용은 어때? 전문가용은 잘 잘리겠지, 그지? 네. 쉐이핑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초보자용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대신 다칠 위험이 없다. 그지? 네. 손을 자를 위험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오디너리는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잘못하다가는 손이 잘릴 수가 있다. 다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거기 맞게끔 써야 되고,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의 다 쉐이핑을 쓰고 있어. 쉐이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쉐이핑은 요렇게 단면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자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돼 있어. 그지? 네. 요렇게 돼 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보면은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마셸 그라토우가 만든 아이롱이라 이 말이다. 아이롱.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열이 나는 부분이고, 이걸 덮개를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그지? 네. 열이 나는 부분과 덮개 부분. 여기는 열이 나는 부분을 프롱이라 그러고, 덮개 부분을 그루브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그루브 핸들, 덮개 핸들이라 이 말이고, 프롱은 열 나는 부분과 프롱 핸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지? 요즘은 이렇게 스위치로 만들어 가지고 좀 편하게 해놨지만, 요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는 선권 아이롱이라고. 선권 아이롱. 그지? 선권 아이롱. 아이롱은 선건하고 원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선건 아이롱이라 한다. 그래서 열나는 부분을 프롱이라 하고, 그지? 모양 만드는 거는 그루브라고 하고, 덮개는 그루브라고 한다. 여기 그루브하고 핸들, 그루브 핸들, 프롱하고 프롱 핸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모양을 보면 프롱이 위로 가게 돼 있고, 그지? 그루브가 아래로 가게 잡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잡는 게 기본 형태야. 잡는 형태. 그래서 프롱이 위로 가게, 그루브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잡아야 돼. 프롱이 위로, 그루브가 아래로. 그래서 푸위그아 알지? 푸위그아. 프롱이 위로, 그루브가 아래로 가게
한다. 투위거라고 외워두면 좋다.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아이롱을 조건해. 프롱, 그루브 핸들이 노기 속에 갈라짐이 없어야 된다. 당연하겠지, 그지?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는데, 프롱과 그루브 접촉면에 요철, 그지? 요철이 없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네. 이렇게 구부러진 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이롱의 적정 온도는 120에서 140도. 온도 잘 외워놔야 돼, 그지? 네. 온도하고, 그 다음에 잡는 위치, 푸위그아, 프롱이 위로, 그루브가 아래로 가게 잡아야 된다. 자, 아이롱은 120에서 140도고 쭉 내려와서 보면은 헤어 드라이기 우리가 집에서 쓰는 드라이기 있지. 드라이기는 몇 도에? 적정 온도가 어떤 게 더 뜨거워? 네? 아이롱이 더 뜨거울까? 드라이기가 더 뜨거울까? 아이롱이 더 뜨겁죠. 아이롱은 여기 보면 120에서 140도라고 그랬고 드라이기는 여기 보면 60에서 80도라고 돼 있어, 그지? 네. 드라이기는 우리가 바람을 이용한 드라이가 블로우 드라이, 집에서 쓰는 드라이는 거의 다 헤어 드라이기 중에 블로우 타입 밑으로 블로우 타입, 바람이 나오는 방식은 블로우 타입이란 말이야, 그지? 핸드 드라이 중에서도 바람이 나오는 게 있고 바람이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 드라이기는 바람을 일으켜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핸드 드라이어 중에서도 블로우 타입이다. 온도는 몇 도냐? 60에서 80도가 적당하다. 온도 잘 알아놔야 돼. 네. 자, 그 다음 여기 이거 문제 많이 나오더라, 그지?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 보면은 당연히 헤어핀 알겠지, 그지? 네. 요렇게 생긴 거 오리 잎처럼 생겨서 다크빌이라고 하고, 더블 프롱 업스할 때 요거 많이 쓰지, 그지? 네. 뽑을 때. 그 다음에 싱글 프롱 업스할핀 모양이고, 웨이브 클럽 이것도 문제가 한 번씩 나오더라. 이런 거는 웨이브 클럽이라고 한다 정도 알아두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스탠드 드라이. 자, 모양 보면 스탠드 타입, 아까는 스탠드 타입은 아니었고 스탠드 타입 요렇게 옛날 사진 보면은 세워져 있는 스탠드 타입이란 말이야, 그지? 네. 요런 타입이 스탠드 타입인데 여기서 또 바람이 나오면 블로우 타입이라고 그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헤어 스티머 뭔지 알지? 헤어 스티머 180에서 190도 스팀을 발생하여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한다, 그지? 네. 쭉 넘어가서 자, 그 정도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